안녕하세요. 하이제이입니다. 에어부산 공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소서 작성과 면접을 위한 기업 분석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취임하신 대표님의 인사말과 주주총회의 브리핑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인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고요. 에어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사와 에어부산의 기종별 특징, 다양한 서비스, 에어부산만의 LCC 최초 기록들을 이해하며 중간중간 자소서 문항별 작성 팁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에어부산은 2008년 부산 김포로 취항을 시작한 대한민국의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 부산일보, 넥센, 타이어 등 부산 지역 향토 기업들과 메리츠 화재, 아시아나 항공이 출자해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로 금호 아시아나 그룹과 아시아나 항공의 계열사입니다. 흔히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라고 하지만 아시아나의 지분이 50%가 넘지 않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금호고속 같은 다른 회사들과 다르게 회사 마크에 아시아나의 빨간 윙 표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을 허브로 삼은 유일한 저비용 항공사이며 비수도권 지역 위주로 운항하는 한국에 얼마 없는 지역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이스타와 제주항공 역시 각각 청주국제공항과 제주국제공항을 허브로 삼았었고 그 공항과 지역 위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본사를 서울로 이전했거나 지역의 지분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인천발 국제선 위주로 운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에어부산은 창사 이래 철저히 김해공항 허브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최근 기사에 의하면 부산시민단체는 에어부산이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에 둔 거점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해주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취임 후 변화하는 회사의 정황들로 인해 에어부산의 두성국 대표님께서 진에어를 중심으로 한 거대 통합 LCC가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단체는 LCC 통합이 아닌 에어부산의 분리 매각을 원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최근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성국 대표님은 올해 3월 아시아나 항공 임원 인사를 통해 에어부산의 대표이사에 발탁되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미주 지역 본부장과 아시아나 항공 여객 본부장을 거쳐 에어부산의 대표이사로 발탁된 두성국 대표님은 지난달 29일 주주총회에서 지난해인 2023년처럼 시장의 호황을 장담할 수 없고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도 심하기에 A321 네오 항공기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비용을 절감하고 중장거리 네트워크 확장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면접에서 신규 취향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면 대표님의 방향성대로 에어부산의 기종을 감안한 중장거리 노선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신규 취향지는 부산 보홀 노선임을 참고해 주세요. 에어부산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에 두성국 대표 이사님께서는 올해 중국 노선에 힘을 싣고 있다고 하시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때 에어부산 매출의 30% 수준까지 차지했던 노선이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도에도 전 매출의 3%에 그쳤습니다. 최근 한중 여행객이 다시 늘어감에 맞춰 에어부산은 중국 노선 운항을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 노선 회복에 힘입어 에어부산이 지난해 거머쥔 기조를 이어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중국 여행객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고 실제 항공포털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약 9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에어부산에 없는 중국 노선 또한 신규 취향지 답변으로 준비하셔도 좋겠죠? 대표님의 주주총회 연설 내용을 통해 에어부산이 나아가고자 하는 디테일한 목표를 이해하셨다면 대표님의 인사말도 간단히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동북아를 잇는 중추 항공사로서의 도약을 준비해온 에어부산은 현재 국내외 30여 개 노선을 운항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 항공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에어부산의 모든 구성원들은 최고의 고객가치 창조, 많이 고객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이를 위해 혁신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앞으로도 타협하지 않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 확보로 고객이 믿고 타는 가장 안전한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고객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신뢰받는 항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을 해보면 회사마다 사용하는 키워드가 있죠. 회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의 키워드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표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내는 수많은 수식어와 표현들은 현 시점의 기업의 방향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자소서와 면접에서 녹여내리기 좋은 표현들입니다. 동북아를 잇는 중추항공사, 최고의 고객 가치 창조, 혁신, 차별화된 서비스, 신뢰받는 항공사 등등의 현 대표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느껴지는 에어 부산만의 표현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1번 성장 과정과 가치관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를 서술하시오. 이 항목의 키워드를 대표님의 최근 인사말에서 찾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성장 과정은 최근 기업들의 자소서 문항에서 자주 나오지 않는 키워드이긴 합니다. 자소서에서 성장 과정은 왜 묻는 걸까요? 어린 시절 성장하는 시기에는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 가치관이 형성된다고들 합니다. 어린 시절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가치관은 한 사람의 뼈대이자 중심이기도 하죠. 물론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은 어른이 되어 외부 환경과 자신의 의지에 의해 변화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합니다만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성격은 마치 기질처럼 한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준이 되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아시아나 항공에서 13년간 비행을 하며 신입훈련팀 교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어요. 신입들이 3개월간 배워야 하는 안전과 서비스의 내용은 정말 방대하고 어마어마합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가치관, 공감, 배려, 성실, 신뢰 같은 마인드와 가치관 등은 짧은 3개월 동안에 제가 가르칠 수 없고 이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뽑고자 하는 것이 승무원 면접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교육 과정을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동료들과 도와가며 함께 결국 해내는 신입들을 보면서 임원분들은 서비스인으로서의 내면이 단단한 사람들을 정말 잘 뽑으신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비스인에게 성장 과정은 어쩌면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겠습니다. 서비스인으로서 필요한 가치관과 기질을 찾아 성장 과정과 연결해 보시며 현재 기업의 임직원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성장 과정에서 기질로 형성되었음을 표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표님의 말씀에서 찾은 키워드와 더불어 이어서 안내해 드릴 회사의 미션과 비전, 가치를 통해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의 교집합을 찾아보시고 그런 모습을 바탕으로 생긴 역량들을 어필하는 지원 동기를 작성하시면서 현 에어부산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일치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업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슬로건은 Fly Smart, 한국어 슬로건은 여행의 지혜입니다. 여행의 힘을 믿으세요 라고도 표현했네요. 미션은 최고의 고객 가치 창조, 비전은 아시아 최고의 LCC이고요. 핵심 가치는 안전, 편의, 실용입니다. 에어부산은 완벽한 안전과 편리한 서비스, 실용적인 최고의 가격으로 최고의 고객 가치를 창조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모토는 0단어들의 앞자를 딴 스마트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자면 미소 짓는, 유쾌한, 적극적인, 신뢰를 주는, 고객에게 감사하는 입니다. 유쾌하고 활기찬 미소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님들께 신뢰를 드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에어부산을 이용하시는 모든 손님들을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 위의 이미지가 연상되는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표현하시면 좋겠죠. CI는 바다의 물결과 하나 되어 힘차게 날개짓을 하는 모습의 역동적인 갈매기 심볼로 부산의 바다, 갈매기, 하늘 세 가지를 조합하여 하나의 이미지 요소로 표현하였으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에어부산의 글로벌 도약 의지와 희망을 표현했습니다. 기종은 모두 에어버스 기종으로 A321네오와 A321 네오 LR, A321-200, A320-200입니다. 2024년 4월 기준 총 23기를 보유하고 있고 모두 에어버스 기종이며 평균 연령은 10.7년입니다.
참고로 취향지수는 33곳이고 취향 노선수는 37입니다. 에어부산은 동아시아 항공사 최초로 에어버스사 차세대 항공기 A321 네오 LR 롱레인지를 도입했습니다. 최대 운항거리 7,400km, 넓은 좌석 간격 평균 30인치, 최대 35인치를 자랑하며 연 5,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항공기입니다. 좌석마다 전원 콘센트와 USB 포트가 있어 편리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네오는 동급 항공기보다 연료 효율성이 15% 향상되고 소음은 약 7dB 줄어든 최첨단 기술 집합체입니다. 세계 1위 항공기 엔진 제조사의 엔진과 헤파 필터 공기 정화 시스템을 장착해 항상 쾌적하고 좌석마다 전원 콘센트와 USB 포트가 있어 편리한 여행을 제공합니다. 중단거리 노선에 최적화된 A320 기종은 여객기 최초로 플라이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장착한 첨단 항공기입니다. 이어서 기내 서비스를 알아볼게요. 기본 서비스로는 하트 인사와 식사와 음료를 판매하는 카페블루, 무휴수유 시 사용하실 수 있는 맘사랑 서비스, 기내 돋보기 서비스, 로맨틱 멘트를 작성해 보여드리는 하기 서비스, 전좌석 USB 충전 서비스, 기내 면세품이 있습니다. 타 LCC에 비해 기본 서비스가 특화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연장자와 유아 동반 고객에게 다가가는 기본 서비스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내 감동 서비스로는 매직, 타로, 블루 뷰티, 플라잉 바리스타, 블루 하모니, 캘리그라피, 특별한 기내 방송을 드리는 비행기는 사랑을 싣고가 있습니다. 특화팀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역량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소서 항목 3번의 성격의 장단점과 포부 작성 시에는 위 같은 회사만의 서비스 내용을 참고하고 결이 맞는 포부를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특화 서비스의 일원은 남다른 장기나 특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매직도 들어가서 배우시면 됩니다. 특화팀은 쉬는 날에도 출근하고 연습하며 신입에게 가르치고 맞춰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과거에 딜라이터스라는 특화팀이었었는데요. 특화팀을 첫 시작하는 멤버였어서 오프마다 옷 맞추고 촬영도 하고 회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게다가 기내에서는 식사와 면세품 이후 특화팀 서비스를 하다 보니 특화팀 승무원들은 타 승무원들에 비해 하는 일도 많고 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늘 짐도 많고 업무량도 많고 오프를 할애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늘 적극적으로 아이디어 제안하고 내가 더 준비하고 노력하는 헌신하며 즐기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화팀은 특화된 역량 이전에 이러한 여러분들의 성격과 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진 역량을 통해 특화팀의 일원이 되거나 새로운 특화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격과 스토리를 어필해야 회사에서는 공감과 기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자소서 3번 문항 작성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꼭 특화팀을 작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회사의 입장에서 성격과 포부가 어울리는 작성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최근 보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에브리 러브리는 기존 공식 캐릭터인 스마티를 보다 젊은 감각에 맞게 탈바꿈하고 사내 공모로 젊은 직원들의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모아 네이밍하는 작업도 거쳤다며 향후 두 캐릭터를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으니 활약을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MZ세대 공략을 위해 두 캐릭터를 활용한 인형 키링 상품도 별도 출시했다고 합니다. 갈매기 기장님과 승무원 인형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사내 젊은 직원들이 네이밍했고 MZ세대 공략하는 다양한 마케팅을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의 MZ스러운 적합하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반려동물 1만 마리 수송 기록을 세우며 펫친화 항공사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에어부산은 2021년부터 기내 동반 탑승이 가능한 반려동물 수를 항공기 편당 기존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로 확대했네요. 케빈 승무원 유니폼을 본떠 만든 팬 유니폼이 페팸족으로부터 많은 이목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 전용 간식이나 용품 등으로 구성된 트래블 키트를 제공하는 시즌성 이벤트와 더불어 반려동물 이름이 기재된 전용 탑승권을 제공하는 등 특색 있는 이벤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반려동물 또한 에어부산의 소중한 고객이라는 인식으로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부산은 공항 키오스크를 통한 셀프 체크인 시 반려동물 동반 탑승객이 점유한 좌석이 별도 식별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인접 좌석 탑승객의 인지를 돕는 등 반려동물을 선호하지 않는 일반 탑승객의 좌석 선택권 배려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서 반려동물과 더불어 반려동물을 선호하지 않는 탑승객을 배려하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었는데요. 차후 면접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고객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어부산이 국내 LCC 최초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만 명 달성 기록을 세우며 실버 버튼을 받았다는 기사도 확인했습니다. 에어부산은 업계 내에서도 유튜브를 적극 활용해 고객과의 스킨십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항공사입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에어부산은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며 항공사 특화 콘텐츠 중심으로 운용한 것이 구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영상에 현업 직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며 고객 흥미를 유발함과 동시에 실제 비행기에 탑승하더라도 보기 어려운 항공사의 후일담을 생생히 다루며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버 이후 골드 버튼도 최초로 받는 항공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여할 수 있는 역량과 포부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자소서 포부 항목과 면접 답변 시에도 도움을 줄 의미 있는 생각의 시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에어부산은 2023년 항공 운송 서비스 평가에서 국내 항공사 중 유일하게 전 부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며 고객들이 가장 신뢰하는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에어부산은 5월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한국 운송서비스 평가 항목 4개 부문 운항 신뢰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모두 최상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 분석을 하며 이해한 에어부산만의 최초의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항공 최초 하늘책방이라는 이북 전자책 서비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 유일하게 공항 내 라운지 운영, 국내 LCC 최초로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10만 명 달성 기록, 동아시아 항공사 최초로 에어버스 차세대 항공기 A321 네오, LR 도입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많은 내용들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자소서 작성하시기 전에 이해한 기업의 방향성을 정리해 보시고요. 작성해야 하는 키워드들을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분석을 통해서 스토리 또한 나열해 보시고요. 항목별로 작성할 수 있는 키워드의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위의 작업 후 가장 중요한 항목부터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의 시간은 면접 답변에도 분명히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요즘 면접 합격 연구소로 상담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가외식 수업이기 때문에 그룹 수업도 1:1 심층 상담을 통해 자소서 항목별 주제 소재 및 포부와 아이디어를 정해 드립니다. 함께 정한 내용대로 작성해 오시면 그 이후 첨삭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제가 제자들 각각의 스토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모의 면접 수업 시에도 같은 질문도 모두가 다른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자소서 작성을 위한 상담을 하며 수업을 시작하시기에 월초가 아니어도 수업 시작반은 개설이 됩니다.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기업 분석을 여러 번 들으시면서 자소서 작성하시고 면접 준비도 하셨다며 감사한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의 별명이 끼룩이네라고 하네요. 구독자님들 모두 끼룩이네의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